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 경제입니다. 오늘 매일 경제 일면은 저희가 사진 기사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지금 산불이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은 이 경북 의성에서 난 대형 산불입니다. 지금 쭉 산불이 위를 향해서 오르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제 지난 22일에 발생했는데 아직도 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경북 의성만의 문제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동시다발 산불, 축구장 만여 개 삼켰다라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산불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경남 산청, 김해, 울산, 울주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산불이 나고 있다. 지금 축구장 10,000개 정도가 얼마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8,000헥타르 규모라고 해요. 문제는 아직도 타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거겠죠. 동시다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전국 곳곳 구체적으로 몇 군데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50곳 동시다발 산불입니다. 이게 약간씩 좀 이 보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디는 42, 어디는 43, 48, 뭐 50곳. 이게 지금 제각각이 합니다만 대략 한 50곳 정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지금 계속해서 산불이 현재 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바람이 오늘부터 다시 거세질 예정이다. 바람이 이렇게 다시 거세지면 잦아들던 산불도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 얘기를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사법 슈퍼위크. 오늘은 한덕수, 26일은 이재명. 네, 이번 주 슈퍼위크다라고 진즉에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오늘은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요. 26일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는 주다라는 겁니다. 네. 더불어서 요 뒤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이번 주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사법 슈퍼위크. 특히나 오늘 있는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선고부터 이제 시작인 건데 여기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 물론 총리가 탄핵되느냐 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한 탄핵 선고, 계엄 위법성 첫 판단 가능성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 탄핵안이 소추안이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하나가 계엄의 위법성 부분도 사실 들어가 있다. 이거 방조한 거 아니냐, 뭐 공모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계엄이 위법하냐 아니냐의 헌재의 판단이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1년 넘게 파행 의대 교육, 의대생 뽑기 이달 말 시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의대 교육이 1년이 넘도록 파행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곧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면 다 제적시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다들 등록한 학생들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이 등록하지 않은 등록 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학교들도 상당히 있다. 이달 말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략 한 40개 의대를 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등록을 했다고 정말 수업을 들으러 올 것이냐 여부도 이 최종 수업 이 참석률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광안리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파라솔도 등장을 했고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시면 대부분 반팔입니다. 반팔 입고 지금 파라솔에 해수욕장에 나왔다라는 거죠. 제목은 봄 날씨에 광안리 해수욕장은 벌써 북적입니다만 살짝 좀 요거를 좀 수정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여름 날씨죠. 조금 더 보태면 약간 여름 날씨였습니다. 28도가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어제 상당히 더웠다라는 거. 다만 오늘도 좀 따뜻한 날씨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따뜻한 날씨가 좀 이어진다고 하니까 옷차림 염두에 좀 두고 입고 출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같이 볼까요? 나흘째 타고 있다. 네, 나흘. 지금 3일째 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기사 보겠습니다. 동시다발 산불, 축구장 만여 개 삼켰다. 근데 이 만여 개라는 것도 사실 어젯밤 9시 기준인 겁니다. 여기에서 더 타 들어갔겠죠. 축구장 10,000개가 넘는 지금 이 구역이 다 타버렸다. 그리고 지금도 타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사실 이거죠.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2배로 번진 불길,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1,900명이 대피를 했다.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현장의 상황,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뭐 30분마다 저 뒤쪽으로 이렇게 불이 연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찰을 하고 계속 이렇게 커지고 옮겨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시시각각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불 난다고 대피하고 그 잘하고 고맙지. 이장 참 잘한다. 농기계 뭐 싹기 다 삼켜도 못 잡아냈어요. 지금 한창 막 약치니 저 약도 지금 갖다 놨더니 다 녹아 내렸고 있어요. 집안 안에 옷 같은 거 밖으로 양껏 묶어놨어. 그죠? 다 타봤어요. 나가서 대피해 나갔어요. 네,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어봤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물며 농사칠 이 농약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이거 좀 보겠습니다. 사방 날아다닌 도깨비불. 사람 몇백 크기로 집 앞 50m를 덮쳤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지금 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젯밤 9시 기준으로 1,900여 명, 아마도 2,000명이 훌쩍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각은. 네, 지금 이렇게 이재민들도 상당히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전국에 한 50곳 정도, 물론 봄철에 이 불이 발생하기, 화재가 발생하기 참 쉽다라는 거 우리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말 사이에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여기저기 산불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좀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아니 지금 이게 평년 수준의 화재 발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왜 유독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예, 뭐 3월 이제 후반부에 네. 주말에 갑자기 이제 이 산불이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산불이 좀 적었던 한 해였거든요. 근데 작년을 제외하고 나면 매년 3월에 평균적으로 약 한 130여 건 정도 이렇게 산불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직 3월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산불 발생한 건수를 보면은 약 지금 112건 이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평년에 비해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다만 규모의 차이인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다만 문제는 대부분 이제 3월 초에, 그러니까 3월 첫째 주라든지 이런 때 이제 사실 산불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경향이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초부터 최근 지난주까지 이렇게 이제 꽃샘추위 속으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러면서 네. 사실은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고요. 또 이제 이번 주말에는 온도도 따뜻해지면서 또 건조한 기후도 있었고 또 따뜻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야외 활동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산불이 입산자의 어떤 실화 이런 부분들의 측면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화재도 급증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갑자기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요 따뜻한 날씨에 사람들이 좀 많이 나가서 가뜩이나 건조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움직이면서 발생한 실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요인이 돼서 더 많이 주말 사이에 뭔가 확 이 횟수가 많아진 것처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50곳 정도 지금
주말 사이 뭐 불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지도 같이 볼까요? 네. 지도 같이 볼까요? 그래픽. 네. 요겁니다. 지금 일단 조선일보는 뭐 43곳이다라고 얘기 짓긴 했는데 지금 곳곳에 지금 전국 곳곳에 불덩이가 있어요. 다 불이 난 곳인 거죠. 지금 전국이 뭐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 다 건조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고 하면서 불똥이 튀기도 하고 뭐 쓰레기를 태우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게 교수님 사실 겪지 않으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불이 보이면 빨리 도망가면 되지 왜 도망을 못 가고 그러는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불이 이게 산불이 난다고 하면 얼마나 빨리 이게 진전이 되는 겁니까? 예, 뭐 산불이 생각보다 빨리 확산되고 또 이런 속도도 빠른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산불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일반 주민분들이나 입산자분들보다는 진압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이 진압 대원들의 어떤 부상이나 사망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산불 속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사가 약 한 30도 정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보다 바람이 한 초속 6m 정도로 분다고 하면 최대한 26배 정도 확산이 더 빠른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에 산불이 이렇게 빨리 확산되면 약 한 900m 정도씩 피해 면적들이 넓혀져 가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산불들이 더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끄기가 더더욱 어렵고 네. 또 진압대원들은 또 이제 확산되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진압을 하다 보니까 또 갑작스러운 바람의 변화라든지 또 확대가 빨리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에 이제 바로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민들은 대피를 하면 되는 건데 진화 작업을 하던 중에 불길에 둘러싸여서 사실 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인명 피해 현황을 좀 같이 볼까요? 이번 인명 피해 4명이 숨지고요. 4분이 숨지고 지금 중상 5명, 경상 1명입니다. 6명이 다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숨진 4명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진화 작업을 하던 60대 대원 3명 그리고 이들 인솔해서 이 불 속으로 들어갔던 30대 일반 공무원 1명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아니 진화 작업 이렇게 불길이 거셌다고 하는데 왜 다 60대 대원이 이게 들어간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8명 정도 되는 대원들이었는데 대부분 환갑이 다 된 나이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 왜?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최악 산불 현장의 환갑 진화대원들, 불끌 청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산불 현장에 왜 이렇게 다 이 나이 환갑 가까이 된 이런 진화대원들, 청년이 아닌 환갑 가까이 된 진화대원들만 들어간 거냐라는 얘기인 건데 좀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실제로 이제 지상에서 대부분 이제 헬기를 이용한 이제 공중 진압이 산불의 주부를 진압하는데 네. 주 이제 이 진압 전술이고요. 사실 지상에서 이렇게 이제 산불 진압을 하는 이런 이제 대원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라고 하는 진화대가 있고요. 또 산불 공중 진화대라고 하는 진화대가 있는데 네. 공중 진화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이 어려운 곳에 실제로 이제 이를테면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중에서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적극적인 현장 속에서 진압을 하는 이런 대원들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특수부대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유경험자로서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한 50-6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산불에 투입되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환갑이 넘으신 이런 진화대원들 이 부분 대부분 이제 산불 특수 진화대 이런 분들인데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선발할 때 첫 번째는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산길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시는 분이어야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에 가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 진화대를 뽑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 농어촌 지역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실 고령인 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제 진화대의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이제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험준한 산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연속적으로 이런 진압 작업들을 하시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특수진화대도 사실 이제 최근에 이번에도 화재를 보시면 사실 야간에는 헬기가 뜨지 않으니까 진압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간에 또 야간에 지상에서의 어떤 진압 능력들을 조금 더 상향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특수진화대의 이런 이제 연령 또 체력 또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향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특수진화대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게 지금 이번 산불을 일단 첫 번째로는 끄는 게 좀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 제도적인 면을 좀 같이 좀 저희가 고쳐 나가야 다음 산불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네. 근데 이 불이 나지 않으려면 사실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뭘 조심해야 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성묘객 실화, 과자 봉지 태우다가 불, 아궁이 마른 풀 넣고 이 마른 풀 넣고 부채질한 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 경북 의성에 있었던 이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였었고요. 그리고 김해에서는 과자 봉지를 태우다가 쓰레기를 좀 소각하다가 난 불이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금 불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이 산불은 원인 대체 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죠. 옥천에서 난 불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경남 산청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어서 경남 김해 쓰레기 태우다가 울산 울주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그리고 경북 의성이 성묘객 실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 원인을 보면 지금 뭐 사실 뭘 태우다가 불이 났다고 그러면 쓰레기 같은 거 밖에서 태우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초기 불씨 이 뭐 풀은 배긴 해야 되니까요. 예초기 불씨 뭐 용접 중에 불꽃 난 건 이거는 사실 이 농민이 자기네 집 근처에서 이 용접을 하다가 난 불꽃이 거기로 불티가 날아간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 이제 용접 작업, 용단 작업의 불씨 이런 것들은 사실 꼭 이런 산불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사 현장이라든지 또 일반 건축물에서 사실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 화재의 원인이 되는 아주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꼭 더 부득이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충분히 물을 뿌려서 주변으로 혹시라도 불똥이라든지 불씨가 날아가더라도 네. 이런 것들이 착화되지 않게끔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불꽃이 튀지 않게끔 불꽃 방지포라고 하는 이제 불꽃들을 막아주는 이런 이제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구비하셔서 네.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대비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작업하는 주변에 이를테면 이제 소화라든지 소화기 같은 것들도 비치하셔서 혹시라도 불이 옮겨 붙었을 때 빨리 초동 대응해서 초동 진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더더욱 가장 중요한 건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건조주의보라든지 특보 또 혹은 또 산불 경보 같은 것들이 내려지면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라도 가급적이면 바람이 없는 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날이 아닌 다른 날을 좀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들도 좀 중요한 어떤 안전 예방에 대한 어떤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목조목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뭐 불꽃이 튈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설록한다고 해도 이 겉에 이걸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하는 이 장비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같이 구비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혹여나 불이 난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끌 수 있도록 소화기나 불을 끌 수 있는 걸 항상 옆에 준비를 해두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람이 더 거세진다라고 합니다. 부디 불길이 더 커지지 않고 인명피해 없이 빨리 화재가 좀 진압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